안녕하세요. 이인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한 결과물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아마 난감한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또 가끔 지금도 작업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작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작업을 했던 결과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밤을 새서 작업을 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에게는 좀 당연한 어떤 숙명 같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들을 오늘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떤 친구들은 대학 3학년인데도 초기 작업부터 완성도가 꽤 괜찮은 작업물을 뽑아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어도 그렇게 작업물이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보통은 주니어급의 디자이너가 자기가 계산한 시간 내에 결과물을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혼자서 디렉션 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저도 역시 2, 3년 차 주니어급 때 가장 좀 정신적으로 힘든 경험들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이제 결과물을 보여주고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업 결과물이 좋지 못해서 좀 매우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작업도 재미가 없는 슬럼프를 좀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건 아닐까? 나랑은 맞지 않는 일은 아닐까? 다른 일은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도 역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디자인이 재미가 있어지려면 내 뜻대로 이게 움직여져야지 사실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 좀 가슴 뛰는 일이 되고 이러는데 이게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고 또 좋지 않은 피드백을 계속 받았을 때 위축되고 또 점점 하기 싫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디자인을 가장 많이 그만두는 시기가 4, 5년 차를 기점으로 많이 그만두는 모습을 저는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고비만 잘 넘기면은 저는 디자인을 또 오랫동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시기에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조금 자기의 실력을 쌓는 것에 좀 집중을 하시면은 아마도 디자인이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디자인을 즐겁게 하려면 우선 다작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경력이 있더라도 작업을 그러니까 작업량이 많지 않은 회사들이 있고 또 프로젝트가 많아서 작업량이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작업량이 많은 회사에서 이제 경력을 쌓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뭐 3년 차, 2년 차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하지 않은 친구와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인 친구들도 그냥 뭐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만 진행을 한 친구와 아니면 자기가 개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모전 준비라던가 좀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아르바이트를 좀 경험을 했거나 이런 친구들과는 좀 작업의 차이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 해결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작업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해보는 연습을 좀 해볼 것으로 권하고 있고요. 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만약에 뭐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회사 프로젝트를 물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고 회사에 이제 인하우스에서 근무를 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사무 업무가 많다. 그렇지만 나는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계속 쌓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좀 디자인 연습이라고 해야 되죠. 디자인 공부를 좀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재미가 없는 것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서 도큐멘트에다가 어떤 작업물을 올렸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레이아웃을 먼저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그 자기가 작업하려고 하는 도큐멘트 안에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겹겹이 쌓아서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뭐 오파시티를 줘서 계속 쌓아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효과를 줘가지고 쌓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덜어내면서 작업을 완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정리하면서 작업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 공부를 평상시에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자인 공부라고 하면은, 디자인 책을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디자인 공부는 디자인 이론 서적을 그냥 마냥 읽는 것보다 좋은 디자인을 많이 보고 그거를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많이 하는데요. 똥눈으로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많은 좋은 요리들을 많이 먹어보고 그다음에 그 미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후각이 예민해야지 좋은 요리, 내가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실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다작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무조건 작업만 많이 하면은 내 실력이 쌓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완성도를 올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작업의 완성도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 경우들도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작업의 완성도를 어떻게 올리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음, 우선은 자신이 보는 눈이 높아야지 그 근처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여야 하는데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디자인을 공부했던 방법은 물론 이론에 대한 공부도 했었고 학교도 다녔었고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디자인 레퍼런스들을,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들을 이제 찾아보고, 그 디자이너들에 대한 어떤 뭐 기사라던가 아니면 그 디자이너가 그 작품에 대한 컨셉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왜, 무슨 의도로 이 디자인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로고를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서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색의 조합,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떤 톤의 뭐, 사진을 많이 쓴다든지, 어떤 일러스트들이 이용이 되는데, 내가 그릴 수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렌더링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자 처리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볼 때 많은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스크롤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핀터레스트에서. 네, 핀터레스트를 보는 것은 핀터레스트에는 좋은 작업도 있지만 좋지 못한 작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핀을 했던 작업이 결코 좋은 작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디자인을 이제 자신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디자인을 선별해서 올리는 사이트들을 주로 많이 찾았고요. 아니면 유명 디자인 회사들,
외국에 있는 디자인 회사라던가 아니면 국내에도 또 좋은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작품들을 들어가서 보고 또 거기에서는 그냥 작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뭐 컨셉이라던가 작업의 의도라던가 아니면은 작업 과정들을 공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오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결과만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보게 되었는지 아주 예리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획자들이나 뭐 작가, 글 쓰는 작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창작자는 굉장히 예리한 눈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일찍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 사이트들을 다니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디자인을 보고 요즘의 경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서체를 썼는데 이 서체는 무엇인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자간이나 행간은 어떻게 쓰고 이런 방식으로 레이아웃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이제 공부하면서 습득하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디자인을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들을 보고 어떻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은 차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100% 크리에이티브에만 속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앞서 시간에 제가 뭐 아이디어 도출이라던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을 표현해야 할 머리와 손이 또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많은 친구들 만나보면은 생각보다 툴 다루는 능력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학원에 간다고 해서 이 작업의 표현 방법이나 아니면 표현하는 것들을 익히기에는 어렵습니다. 뭐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봐도 되고 아니면은 좋은 작업들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흉내내 보는 것들도 굉장히 평상시에는 중요한 거거든요.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습관이 잘못된 경우에는 자신의 그림이 왜 다른 사람의 그림보다 좋지 못한지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심볼을 그릴 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심볼을 그리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두어야 하고요. 꼭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그림으로 다시 일러스트나 이런 컴퓨터로 작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공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제 다작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통해 이제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혼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간을 재서 작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작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재서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걸려서 이만큼을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디자인을 더 재미있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